자, 그러면 지브러시 배워보기 활용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이제 지브러시 기초 강의에서 배웠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간단한 스타일라이즈드 이제 인바이러먼트 프롭을 통해서 스타일라이즈드 스타일의 배경 프롭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브러시를 이렇게 켜주고요. 이제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는 아시다시피 퓨어레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은 이제 핀터레스트나 구글 검색에서 찾으시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브러시를 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아무런 툴을 메쉬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에 T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폴리메쉬 3D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롭의 기본적인 형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프롭을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일단 설계를 하고 점점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프롭을 보면은 아래 이제 육면체 모양이 있고 위에 덮는 이제 커브가 있죠. 일단 이 아래 육면체를 만든 다음에 위에 커브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런 파츠들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면체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로 가서 X 레졸루션, Y 레졸루션, G 레졸루션을 다 1로 맞춰준 다음에 큐브를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X를 눌러서 이렇게 대칭이 되게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얼굴 모양이 있어서 방향이 어느 쪽이 정면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W를 눌러서 이렇게 기즈모를 불러와 줬습니다. 이렇게 W로 기즈모를 불러와서 이제 빨간색으로 옆에 이제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눌려서 대충 형태를 맞춰 주겠습니다. 이제 좀 가로로 이렇게 긴 모습이니까 이렇게 형태를 맞춰 주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좀 눌린 모습이죠. 그래서 초록색 기준으로 잡아서 이 식으로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물을 컨트롤 해서 기본적인 쉐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들어갈 이 커브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브를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G 모델러를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면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죠.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타겟은 싱글 폴리로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이런 식으로 뽑아서 면이 뽑혀서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G 모델러로 나가기 위해서 1번을 눌러서 아무 브러쉬나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 클레이 빌드업일 필요는 없고 뭐 댐 스탠다드 무브나 아무 브러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걸 까먹었는데 여기에서 P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를 키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엔진이나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 3D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평면의 2D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근감이나 그런 투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퍼스펙티브를 키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로우에 가서 포컬 랭스를 조절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왜곡이 들어갈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 이미지와 좀 맞추기 위해서 위면만 마스킹을 한 다음에
두께를 컨트롤 누르고 한 번 눌러서 이렇게 마스킹을 반전시켜 주고요. W를 눌러서 기준으로 불러주고,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면의 중심으로 가게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X를 킨 상태로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면의 중앙에 가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X를 다시 눌러서 대칭을 꺼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면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양면도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커브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Z를 눌러서 G모델러로 들어가고 다시 엣지에 두고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인서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엣지 루프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싱글 엣지 루프는 하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멀티플 엣지 루프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멀티플 엣지 루프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싱글 엣지 루프는 선택할 때 그 위에 옵션이 따로 없는데요. 멀티플 엣지 루프는 여기서 인터랙티브 엘리베이션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한 뒤에 이렇게 하나를 넣고 가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더 작게 해줄 수도 있고 더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가운데 엣지만 마스킹을 한 다음에 마스킹을 반전시켜주고 다시 기준모를 중심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쪽을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쉐입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다양한 장식품들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PRF에서 드래그를 해서 좀 크기를 키워주고요. 마우스 휠로 좀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이 되는 이 판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제 여기 만들어둔 서툴을 두플리케이트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네, 여기서 히스토리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이 정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얇게 만들어줘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두께를 손봐주고요. 물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지만 일단 지금 블락킹 단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락킹을 다 해놓고 सब디비전 단계를 올려서 그 후에 디테일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판을 복사를 해서 아래로 보내줄 건데 그냥 이렇게 눌러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맨 위에 있었다면 이렇게 두 번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무브 다운을 클릭을 해주면 맨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W를 눌러서 기준모를 불러주고 이 상태에서 살짝 두께를 이렇게 기준모로 손봐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이 나무판이 들어갔을 때 좀 두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두께를 살짝 좀 더 두껍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살짝 좀 더 두껍게 이렇게 해주고요. 위에 것도 살짝 더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살짝 고쳐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나무판을 먼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무판 떼기를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그래서 멀티플 여기서 싱글 엣지 루프를 넣어도 되지만 그러면 정확히 반으로 나눠지지가 않아서 멀티플 엣지 루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 면만 선택을 보이게 해주고 딜리트 히든을 눌러서 나머지 부분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그룹으로 다 이렇게 각자 폴리그룹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삭제를 할 때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스페이스를 눌러서 딜리트 그 다음에 이렇게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을 익스트루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폴리그룹 5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만 하면 아까와 동일한 두께대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이에 있는 크랙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로 이 면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면을 한 번에 줄이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케일에서 폴리그룹 5로 해주고 폴리그룹 센터로 맞춰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일이 매뉴얼하게 슬라이드 엣지로 이렇게 접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스킹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마스킹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주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데 지금 원하는 건 이제 각이 잡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즈 5를 해서 이런 식으로 크리즈 올린 다음에 언크리즈 5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스무딩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디바이드를 올린 다음에 스무드를 넣고 이렇게 지금 크리즈가 안 풀렸네요. 그래서 언크리즈 5를 해준 다음에 스무딩을 빼주고 디바이드를 넣어주고 스무딩을 다시 킨 다음에 디바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뒤로 가기 위해서 이게 없어졌나 보네요.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쪽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스무딩 없이 준 다음에 सब디비전을 주고 스무딩을 키고 सब디비전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이 기둥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플리케이트를 해주고요. 이거는 맨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시프트로 페이지 다운해서 맨 아래로 내려주고요. 여기서 인서트를 통해서 인서트 싱글 엣지 루프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기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이 되게 해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면만 Alt를 눌러서 폴리그룹을 맞춰주고 다른 면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눌러서 다른 면은 다 숨겨주고요. 딜리트 히든으로 이렇게 없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면이 생각보다 너무 얇기 때문에 다시 두께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윗면이 동시에 아랫면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면을 조금 더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식으로 조금 줄여주고요. 이쪽도 조금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판을 가져와서 두플리케이트를 해주고 맨 아래로 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두께를 조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기둥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확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두플리케이트를 하고 위로 올린 다음에 확대를 해주고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봤을 때 두께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러를 해줘서 대칭이 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축에서 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에도 미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러를 해주고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서브트레도 같은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블락킹이 됐고요. 예. 그러면 아래 부분은 블락킹이 된 것 같고 이 부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넣어주고 똑같이 이거를 두플리케이트해서 맨 아래로 보낸 다음에 두께를 조절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고요. 네, 식으로 조절을 해주고 아니면 매뉴얼하게 이렇게 마스킹을 통해서 엣지를 내려오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고요. 두께를 다시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여기 가운데 엣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미러 앤 웰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엣지를 이렇게 잡아서 마스킹 해준 다음에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 면이 보이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거의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뒷면이 보이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면을 잡고 으로 살짝 이렇게 두께를 조절해서 이 옆면이 보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윗부분도 비율이 맞게 이렇게 내려줘서 면이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분홍색 앞면만 크게 돼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에서 폴리그룹 올, 폴리그룹 센터로 맞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옆면이 보이게 됐죠. 근데 이제 윗면이 이렇게 나오는 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스킹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 때문에 마스킹이 일정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잠시 퍼스펙티브를 끄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고 퍼스펙티브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블락킹이 됐으니까 이제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대칭되게 해주고요. 이번에는 윗부분 블락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맨 위쪽 이제 서툴로 돌아가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맨 위 서툴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제 원하는 서툴을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해당 서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아래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나무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고요. 아래로 맨 아래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해주고요. 없애주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까 나무판은 이 부분이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각 면을 서로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제 폴리그룹 싱글 폴리로 일단 이렇게 폴리그룹을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폴리그룹을 스플릿 히든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별개의 서툴로 이렇게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끊기게 돼서 다시 하나의 서툴로 합치게 되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나눴으면 다시 합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지 다운을 클릭해 주시면 cancel OK, always OK 라는 옵션이 뜨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개의 소프트를 다 머지 해야 되는 만큼 매번 OK를 클릭하기 귀찮기 때문에 always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지 다운 할 때마다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연결이 끊긴 건데요. 이걸 확인해 보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끊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폴리로 이렇게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케일, 폴리그룹 올, 폴리그룹 센터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다시 X를 키워서 대칭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가서 Z축 대칭도 이렇게 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액션에서 슬라이드 해서 이렇게 좀 더 크랙이 잘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과 같이 스무딩을 꺼주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디바이드를 해주고요. 다시 스무딩을 켜고 이런 식으로 윗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블락킹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